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비선형 자료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비선형 자료 구조 중에서도 트리를 많이 살펴볼 거고, 실제 자료 구조에서 많이 사용하는 트리는 이진 트리입니다. 이 이진 트리는 자식 노드가 최대 몇 개가 있냐면 2개까지 있을 수 있는 트리를 우리가 이진 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후반부는 그 트리에 가장 중점을 많이 둘 거고요. 물론 이제 트리 말고 이제 맵, 집합, 자료 구조, 해싱 여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지만 많은 부분은 트리, 비선형 자료 구조인 트리와 관련해서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트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 용어들 이런 걸 설명드리고 본격적으로는 수요일부터 이제 이진 검색 트리 여기에 대해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래프는 노드와 노드들을 연결하는 간선으로 구성된 그런 구조, 그런 거를 우리가 그래프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다 우리가 뭔가 모델링을 이제 저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저거를 이제 자료 구조에서는 그래프라고 그럽니다. 그래프. 근데 그래프 중에 어떤 한 종류가 트리입니다. 트리. 그래서 트리는 트리를 이제 설명해야 되는데, 트리를 설명하기 전에 그래프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드와 간선으로 이루어지게 되겠고, 이 간선은 방향이 있을 수 있고 방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에 가중치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트리는 보통 간선의 방향을 표시도 하지 않고 가중치를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래프에서 경로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경로는 2개의 노드를 연결하는 일련의 노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노드까지의 경로는 이렇게 하나 간선을 따라가도 되고 이렇게 따라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노드에서 그래프에서는 다른 노드까지 가는 경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트리에서는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까지 가는 경로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또 트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로 중에 주기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주기는 경로는 경로인데 시작과 끝이 같은 경로를 우리가 주기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 요거는 주기가 되는 거죠. A에서 다시 A로 오는 그런 겁니다. 근데 아까 트리는 그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까지의 경로가 유일하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리에는 뭐가 없어요? 주기가 없습니다. 주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결 그래프는 모든 노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로 경로가 존재하는 그래프인데, 트리는 연결 그래프예요. 그래서 한 노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까지의 경로가 존재하고 그 경로는 유일하다. 그게 트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펴봤던 단일 연결 구조 같은 것도 트리의 한 종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중 연결 구조는 그걸 간선으로 치면은 이제 그 트리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고요. 그래서 트리는 주기가 없는 연결된 그래프입니다. 각 노드에서 다른 노드까지 가는 경로가 유일한데, 우리가 주로 살펴보는 트리는 루트가 있는 트리를 살펴봅니다. 물론 트리에 루트라는 걸 가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렸을 때는 뭐 특별하게 어떤 노드가 루트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의 우리가 트리를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겠고, 맨 위에 있는 노드가 무슨 노드가 돼요? 루트 노드라 그래요. 루트 노드. 루트 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트에서 다른 모든 노드까지의 경로가 유일한 그런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주로 우리가 쓰는 건 루트부터 아래로 탐색해 나갑니다. 그래서 루트에서 다른 모든 노드까지의 경로가 유일한 거고요.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주기가 없지만 여기다가 간선을 여기에 없는 간선을 하나 추가하는 순간 이 트리는 더 이상 트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선을 하나만 그려도 주기가 생기죠. 그래서 트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트리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의 방향을 표시하지 않지만 주로 우리는 여기서 아래로 가고 위로는 못 가는 형태로 많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는 트리가 있고요. 각 노드는 여러 개의 자식 노드, 트리에서도 이 한 노드는 여러 개의 이제 자식 노드를 가질 수 있는데, 아래 그린 게 이제 자식이 되는 거죠. 그 자식 노드 가질 수 있는데, 이제 이 트리에서 한 노드가 가질 수 있는 자식의 수를 이제 제한할 수가 있고, 실제 자료 구조에서 많이 쓰는 건 무슨 트리? 이진 트리예요. 이진 트리는 이제 자식이 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진 트리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해 둬야 되는 게 빈 트리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그려놨다. 그러면 그것도 트리예요. 루트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빈 트리라는 개념도 존재하는데, 이 빈 트리라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값들을 설정할 때 약간 어색해지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가 있는 트리는 재기 구조입니다. 재기 구조. 왜냐하면 요 노드를 기준으로 보면 요 것도 또 하나의 트리가 되죠. 그래서 트리에 내부적으로 여러 또 트리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재기 구조입니다. 근데 재기 구조라는 거를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는 그럼 어떻게 활용하면 돼요? 재기 프로그래밍으로 프로그램하기가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재기 구조이기 때문에. 트리가 그 밑으로 내려가면 또 부분 트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루트에 대해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밑에 처리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이 프로그래밍을 반복문을 이용해서도 처리할 수 있겠지만 더 쉬운 방법은 이제 재기 프로그래밍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이진 검색 트리라는 걸 살펴볼 텐데, 이 이진 검색 트리에서는 주로 재기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리의 노드 수가 n이면 간선의 수는 n-1개가 항상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트리에 있는 노드 간선의 수는 항상 노드가 n개면 n-1개가 존재합니다. 요거는 어떤 식으로 살펴보면 되냐면 그냥 이렇게 하나씩만 있는 경우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노드가 3개면 간선이 몇 개야? 2개죠. 그래서 n-1개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기서도 간선의 개수를 세보면 n-1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인데 맨 꼭대기에 그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거는 다 루트가 있는 트리예요. 자료 구조에서는 이 루트가 있는 트리만 살펴보기 때문에 루트 노드가 되겠고, 그 자식이 있는 노드들을 우리가 중간 노드 또는 내부 노드라 그래요. 당연히 루트도 중간 노드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그 루트를 중간 노드라 하지 않고 그냥 루트라고 따로 보통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있는 루트가 아닌 노드들을 보통 그냥 중간 노드, 인터널 노드, 인터미디언 노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자식이 없는 노드들, 얘네들을 얘는 아니고 얘네들, 이런 애들을 우리가 단말 노드라고 그래요. 단말 노드. 트리에서 트리 개념으로 이제 리프, 잎사귀, 그 다음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단말 노드라고 그럽니다. 단말 노드.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지만 간선 하나 추가하면은 이제 이 트리는 더 이상 트리가 아니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트리를 원래 트리에서 간선 하나 제거하면은 이제 연결 그래프가 안 되는 거죠. 그 노드까지
같이 삭제하면 모르겠지만 노드는 있는 상태에서 간선을 제거하게 되면은 연결 그래프가 아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트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트리와 관련된 용어들이 있고요. 이 루트 트리에서는 이제 우리가 가족 관계도를 그릴 때 이런 트리로 많이 그리게 되겠고, 거기서 따와서 이런 노드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가족 관계를 이용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얘 둘은 부모가 같으니까 형제 노드라 그래요. 그리고 얘는 얘의 후손, 얘는 얘의 조상, 부모, 자식, 뭐 이런 단말, 이런 용도로 이제 쓰이니까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벨 깊이 높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노드의 레벨 깊이 높이도 되고 트리는 레벨이 없구나. 트리의 깊이도 없고 트리의 높이는 있어요. 트리의 높이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드에 대한 건데 트리 측면에서 보면 트리의 높이, 이 트리의 높이가 얼마냐 이런 것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근데 책마다 그 교재마다 조금 그 레벨의 개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리의 레벨이 나올 때는 이 레벨이 내가 배운 레벨하고 같은 건지 좀 다른지 좀 살펴보고 쓰셔야 돼요. 항상 그냥 얘 레벨이면 이렇구나라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레벨은 맨 꼭대기를 1로 놓습니다. 1로. 루트를 레벨 1이라고 놓고 이제 하나씩 나아가면서 레벨 2, 레벨 3, 레벨 4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키피디아 가면은 거꾸로가 아니라 0, 1, 2, 3으로 돼 있어요. 루트가 레벨 0이에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 이렇게 봤을 때도 사이트마다 루트를 레벨 0로 놓는 데가 있고 레벨 1로 놓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레벨 개념이 나올 때는 그 문제에서 아니면 그 교재에서 어떻게 가정하고 쓰는지를 잘 보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는 단말에서 얘가 어디가 있냐 이렇게 거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단말까지의 거리가 2이잖아요. 요 간선의 수가 2예요. 가장 먼 단말까지의 거리가 2이면 C의 높이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트리의 높이는 루트의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리의 높이는 3이 됩니다. 3. 트리의 높이는 3. 간선수. 단말까지 가장 먼 간선까지의 단말 수예요. 그러니까 레벨하고 트리는 거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깊이는 이제 0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깊이에서 이제 루트가 0이니까 그 다음이 1이고 2고 3이니까 그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레벨과 뎁스를 똑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는 레벨하고 깊이를 조금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주의하시면 되겠고, 그 빈 트리도 트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루트 노드 하나만 있어. 요거 하나만 있어. 그러면 이 트리의 높이는 0이 되죠. 그러면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얘도 없으면 빈 트리죠. 그러면 이 빈 트리의 높이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마이너스 1. 그래서 빈 트리를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 그래서 레벨, 깊이, 높이 이런 개념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트리를 내가 모델링하고 싶다. 트리로 모델링해서 이제 표현하고 싶다. 이게 자료 구조죠. 그러면 이제 트리 노드 우리가 연결 구조할 때도 노드를 하나씩 만들잖아요. 노드를 만들어서 연결해서 프로그램 했죠. 그럼 트리의 경우도 이제 요 그림에 나타나는 요 하나하나를 나타내는 노드를 만들고
그 노드들을 포인터로 연결해 가지고 이제 이 모습을 나타내고 싶으면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A라는 노드를 만들고 A의 자식의 BC라는 걸 나타내게 되겠고 B 밑에 DE 이런 식으로 이제 노드들을 연결해 가지고 트리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트리는 자식에 대한 제한이 없죠. 자식의 개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돼요. 레이블이 있는데 뭐 레이블을 여기처럼 A, B, C로 할 수도 있고 뭐 1, 2, 3, 4 갈 수도 있고 뭐 다른 게 될 수도 있죠. 내가 뭘 모델링에 따라서 그 노드 안에 들어가는 정보는 뭐 다 달랄 수가 있잖아요. 그 정보가 이제 레이블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차일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요 차일드는 보통 선형 자료 구조에다가 뭐 SD 벡터라든지 어레이 리스트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들어 가지고 자식 노드들을 유지하는 형태로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 할 때 루트 노드가 이제 밑에 이렇게 쭉쭉 갖고 있겠죠. 내려가면 또 얘가 밑에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프로그래밍 할 때 보통은 루트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서 뭔가 프로그램을 처리하는데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야 될 수가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려갔는데 여기서 이중 연결 구조의 경우에는 뭐가 있었어요? 프리비어스가 있었죠. 그래서 가다가 백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 거죠. 단위 연결 구조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트리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루트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되는데 내려가다가 다시 위로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위로 가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할 수가 있냐면은 부모 노드 링크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페런트를. 근데 얘를 유지하는 것과 유지하지 않는 거의 차이는 어떻게 날까? 유지를 하면 노드들을 추가할 때 번거롭겠죠. 노드들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번거로워요. 왜? 갱신해야 될 포인터들이 많아진 거죠. 그런데 얘를 추가함으로써 뭐가 편리해져요? 프로그래밍 하는 것 중에 만약에 내려가다가 다시 뒤로 올라와야 될 때에는 페런트가 있으면 편하게 구현할 수가 있죠. 만약 페런트가 없다. 그럼 어떻게 구현하면 될까? 어떻게 구현하면 될까? 우리가 그 단일 연결 구조에서는 previous current가 좀 이렇게 갔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previous current 해가지고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럼 current에서 부모로 가고 싶으면 previous가 그 부모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램 할 수 있는데 그곳의 한계는 하나 전까지만 갈 수 있어요. 더 올라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previous면은 별로야. 그러면 previous를 쓰지 않고 내가 뒤로 가려면 내가 내려오면서 뭘 저장해 놓으면 돼? 내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쭉 내려올 거 아니에요. 뭔가 처리하려면. 여러 방향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필요 없고 한쪽 방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될 때야.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페런트 포인터를 갖고 있으면 그냥 올라가면 돼요. 페런트 따라가지고. 근데 페런트가 없으면 내려올 때 내가 방문했던 노드들을 저장해 놓는 거예요. 저장해 놓으면 그 저장된 노드를 이용해 가지고 다시 부모의 부모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럼 어떤 자료 구조에 저장하면 좋을까요? 네? 스택에 저장하면 좋겠죠. 왜냐하면 쭉쭉 저장하면은 스택 톱에 뭐가 있을까? 가장 최근이 뭐예요? 바로 부모가 되겠죠. 그래서 내려가면서 내가 필요하면은 스택이란 자료 구조를 만든 다음에 스택 자료 구조에 내가 방문한 노드들을 넣는 거예요. 푸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푸시하다가 난 다시 올라가야 되겠네. 그러면 스택에 있는 거 하나씩 뽑아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스택 탑에 바로 부모가 있고 걔 빼고 내서 또 빼면 그거에 부모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arent를 만약 쓴다. 쓸 수도 있고 안 쓰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위의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다시 백해야 될 경우에는 무슨 자료 구조 쓴다? 스택 자료 구조 쓰는 거예요.
얘는 스택 자료 구조 쓸 필요는 없지만 이제 노드들을 추가하고 갱신할 때 번거로운 게 있는 거죠. 추가적인 연산이 필요한 그런 개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만약에 이진 트리를 만든다. 그러면 이제 최대 노드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렇게 선형 자료 구조로 자식들을 유지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left, right, 왼쪽, 오른쪽 자식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자료 구조에 가장 많이 쓰는 트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진 트리예요. 그럼 이진 트리는 다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또 뭐가 추가로 들어갈 수 있을까? 요 위와 마찬가지로 이 이진 트리에서도 뭘 넣을 수 있어요? 필요하면 페런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런트 넣는 버전으로 내가 만들 수도 있고 안 넣는 버전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안 넣었을 때는 필요하면 또 무슨 자료 구조 쓰면 돼요? 스택 자료 구조를 쓰면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노드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구조체 같은 거 갖고 정의를 해서 만들겠죠. 그럼 트리를 우리가 정의하고 싶다. 그러면 별도 트리라는 자료 구조를 정의하지 않고 나는 항상 뭐 갖고 놀게 돼요? 그럼 트리를 가지고 놀고 싶으면 루트 노드만 갖고 노는 거예요. 루트 노드에서 모든 다른 노드로 다 갈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연결 구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연결 구조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헤드라는 포인터를 유지했죠. 그런 식으로 트리라는 어떤 또 클래스를 만들고 이 트리가 멤버 변수로 뭘 유지하냐면 루트 노드에 대한 포인터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수 뭐 이렇게 유지해 가지고 자료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실제 이제 다음 노트부터 우리가 만들 이진 탐색 트리, 이진 검색 트리는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바이너리 트리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 멤버 변수로는 루트 노드에 대한 포인터와 노드의 개수를 유지하는 그 타입을 멤버 변수 두 개를 유지해서 구현을 그 자료 구조를 구현할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그 C++에서 그 노드를 정의한 그런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레이블이 정수가 된 거고요. 레이블이 정수고 이제 자식들을 벡터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std 벡터에 선형 자료 구조에 이제 구현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물음표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문제점은 뭘까요? 우리가 C++에서 new 하면 뭘 해줘야 돼, 나중에? 딜리트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딜리트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new에서 넣어주면 이제 내가 이 노드가 삭제가 된다. 그러면 저 소멸자에서 뭘 해줘야 돼? 소멸자에서 선형 리스트에 유지하고 있는 노드들을 딜리트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구조에서 부모에 대한 딜리트가 불러지면은 밑에 거를 딜리트 부를 거고요. 그럼 밑에 거는 또 자기의 밑에 거를 딜리트 하겠죠. 그럼 쭉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쭉 만들고 내가 이제 다 쓰고 나서는 뭐만 딜리트 하면 돼, 프로그래머는. 루트만 딜리트 하면은 그 쭉 내려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실제 코드에서는 요 부분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자바나 파이썬 가면은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냥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루트가 없어지면 밑에 게 없어질 거고 다 차례대로 자동적으로 없어지는데, 하여튼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코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노드들을 내가 삭제를 그
나에 대한 삭제가 요청이 되면 나는 책임지고 내 자식들을 딜리트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코딩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요거는 자료 구조하고 좀 상관이 없는 건데 객체 지향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객체 지향에서 트리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는 방법들이 요 전에 있던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우리가 합성 패턴이라 그래요. 객체 지향에서 이렇게 설계 패턴이라는 게 있고요. 이 설계 패턴 중에 이제 트리로 우리가 뭔가 객체 지향에 트리로 모델링 해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게 저 합성 패턴이라는 건데 이 합성 패턴은 이제 그 트리로 표현하기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게임이 있는데 유니트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무리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땐 이 하나를 개별적으로 조작할 수도 있고 이 무리를 묶어가지고 조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하고 싶으냐면 하나를 처리하나 이 하나를 여러 개 묶어서 처리하나 똑같은 리모컨으로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어택을 부르는데 뭐 개별 아이템 하나 선택해서 어택을 할 수도 있고 10개를 묶어가지고 어택 시켜도 똑같이 어택이 되게끔 만들고 싶을 때 이제 사용하는 패턴이 합성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합성 패턴은 이제 객체 지향에서는 이제 하나의 리모컨 갖고 개별과 묶음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리프는 개별 애가 될 거고요. 넌 리프는 개별 애들이 아니라 묶어진 애들이 되겠죠. 얘나 얘를 똑같이 요 노드라고 하는 리모컨 갖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게 합성 패턴입니다. 그래서 합성 패턴은 이런 식으로 객체 지향에서 노드라는 거, 단말이라는 거, 중간 노드라는 걸 따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얘 갖고 중간 노드인지 단말이든지 다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코딩할 때 쓰는 게 합성 패턴입니다. 그런데 얘와 전에 봤던 자료 구조에 쓰는 얘하고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자료 구조에서는 이제 노드들이 계속 추가되고 삭제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료 구조라는 게 뭐예요? 데이터를 추가하고 추출하고 막 이걸 반복하겠죠. 그게 이제 자료 구조의 핵심인데 그렇게다 보면 노드들이 이렇게 있을 때 현재로서 이 H는 뭐예요? 단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 H 비트로 자식을 추가했어요. 그러면 H는 이제 단말이 아니라 중간 노드가 되죠. 그러니까 노드가 상황에 따라서는 단말이 됐다가 중간 노드가 됐다가 막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합성 패턴에서는 리프라는 타입이 따로 있고 넌 리프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넌 리프 있던 애를 다시 리프로 바꾸고 이런 게 안 돼. 그래서 얘는 자료 구조에 뭔가 데이터들을 막 추가할 때 쓸 수 있는 형태는 아니고 한 번에 그냥 만들어서 쓴다 그러면 얘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자료 구조와 상관없는 얘기인데 이제 객체 지향에서 우리가 트리를 모델링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나 여러 개를 똑같이 취급해서 처리하고 싶다. 아까 게임처럼. 그럴 때 우리가 모델링할 때 쓰는 게 요 컴포짓 패턴, 합성 패턴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리를 만들었으면 트리에 어떤 노드가 실제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싶겠죠. 검색을 해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search라는 개념이 있고요. traversal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거를 검색, 탐색, 순회라고 해요. 근데 둘이 개념적으로 뭔 차이냐면은 순회는
전체 노드를 다 방문하는 거예요. 중간에 중단하지 않고 다 방문하는 거예요. 검색은 어떻게 될까요? 방문하다가 내가 찾고자 한 거 찾으면은 어떻게 돼? 끝나겠죠. 그래서 그게 차이점입니다. 서치라는 또는 검색, 탐색이라고 하는 용어는 순회를 할 줄은 알아야 되겠죠. 순회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순회하다가 검색과 탐색은 내가 찾고자 하는 거 찾으면 멈춰. 근데 순회는 멈추는 게 아니라 무조건 모든 노드를 한 번씩 방문하는 게 순회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색을 할 때, 트리를 검색할 때 트리는 뭐의 일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프의 한 종류라고 그랬죠. 그럼 그래프에서 우리가 탐색을 할 때, 검색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깊이 우선 탐색, 너비 우선 탐색입니다. 그럼 깊이 우선 탐색과 너비 우선 탐색은 그래프를 탐색할 때 쓰는 탐색 기법인데 트리도 그래프니까 당연히 트리에 대해서도 뭘 할 수 있어? 깊이 우선 탐색, 너비 우선 탐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트리에 대한 깊이 우선이나 너비 우선 탐색하고 그래프에 대한 깊이 우선과 너비 우선 탐색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그래프에 대한 탐색과 트리에 대한 탐색의 차이점은 뭘까? 차이점. 그래프에는 뭐가 존재할 수 있어요? 주기가 존재할 수 있어요. 주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탐색하다 보면은 다시 원위치로 올 수 있어. 이미 방문했던 노드를 방문할 수가 있어요. 트리는 그게 없어요. 주기가 없으니까 한번 지나고 나면 다시 거기로 안 가요.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방문한 거를 또 방문해서 처리하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그래프에서 너비 우선 탐색과 깊이 우선 탐색은 뭐가 필요해? 탐색할 때.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뭘 쓰냐면은 비지티드 배열 같은 걸 써요. 비지티드 노드의 개수만큼 비지티드 배열을 만들어서 거기를 표시를 해요. 처음에는 다 얘를 뭘로 만들어 놓을까? false로 세팅해 놓겠지. 그러면 어떤 노드를 방문하면은 이 값을 뭘로 바꿔요? true로 바꾸는 거예요. 방문했다. 근데 다시 검색하다가 그 노드를 만났어. 근데 방문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무시하고 스킵하겠죠. 근데 트리에서는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트리에 필요 없으니까 트리에서는 비지티 배열이라는 걸 아예 안 만들어요. 만들 이유가 없겠죠. 그렇지만 방법은 이제 똑같은 거예요. 깊이 우선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깊이 우선은 한번 출발하면 얘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계속 갑니다. 더 멀리 가는 거예요. 계속 멀리. 그게 깊이 우선이고요. 너비 우선은 멀리 안 가요. 항상 똑같은 거리에 있는 애를 차례차례 방문하는 거예요. 그럼 트리에서는 너비 우선은 얘 방문하고 얘 방문하고 얘 방문하고 얘 방문하는 게 무슨 방법? 너비 우선이에요. 너비 우선. 깊이 우선은 쭉 내려가요. 갈 때까지 가서 갈 수가 없어. 그럼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뭔가 처리하는 게 깊이 우선입니다. 근데 그것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용하는 자료 구조에 의해서 차이가 납니다. 탐색할 때. 그래서 어떻게 알고리즘이 생겼냐면 얘하고 얘를 봐요. 요 두 개를 봐요. 둘 다 비재기적으로 구현된 BFS, DFS, BFS예요. 그러면 얘 두 개의 코드의 차이 나는 부분은 뭘까? 하나는 S로 썼고 하나는 Q로 썼잖아요. 그래서 저쪽 BFS에는 뭘 써요? Q를 써요. 이쪽에서는 뭘 써요? 스택을 써요. 그 두 개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Q를 쓰면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를 방문했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걸 방문해야 되니까 다음 거 방문할 것들을 어디다 넣어줘요?
자식들을 Q에 넣는 거예요. 그럼 Q에 2, 3, 4면은 2, 3, 4를 이렇게 추가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처리할 노드는 Q에서 팝해서 처리해요. 그러면 어떤 거를 처리하게 돼요? 2를 처리하게 되겠죠. 그럼 2를 처리하면서 그 다음에 Q에 뭘 넣어? Q에 2의 자식들을 넣을 거예요.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근데 얘를 처리하기 전에 뭘 처리해? 3을 처리하겠죠. 그럼 3의 자식도 여기에 오는 거고 4의 자식도 여기에 와요. 근데 얘네들은 다 루트에서 보면은 같은 거리에 있는 애들이 되겠지. 그래서 거리 순서로 처리하는 게 BFS예요. 그런데 스택의 경우에는 스택에 넣으면 2, 3, 4를 이렇게 넣었어요. 스택을 이용해서 탐색하기 위해서 내가 얘를 방문하면서 이제 다음에 방문할 것들을 자료 구조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방문하는데 2, 3, 4를 요 순서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처리하는 애는 어떤 애예요? 4가 되겠죠. 그래서 4 처리하고 4 처리하면 4에 자식들을 넣게 돼요. 그러면 또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BFS와 DFS는 기본적으로 알고리즘 같은데 안에 쓰는 뭐만 달라? 자료 구조가 다른 거예요. 그 자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방문하는 노드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가는 게 우리가 좀 정상적으로 머리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우리가 넣을 때 아마 이 자료 구조에 이제 선형 자료 구조에 2, 3, 4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끝에서부터 넣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넣겠지. 그러면 1로 가게 돼요. 근데 내가 1로 가는 걸 원하면은 거꾸로 넣어야 돼. 4, 3, 2 넣어야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스택을 쓸 때는 넣은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이 있으면 이제 그 넣은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갈 수 있는 데까지 쭉 갔다가 오는 거고 얘는 스택을 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재기적으로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재기적으로 구현하면 노드를 방문하면 차일드의 DFS를 불러. 그러면 얘를 방문했을 때 차일드의 DFS를 차례대로 부르잖아요. 그럼 뭐부터 불러? 얘 거 부르겠죠. 그럼 얘 거가 또 이렇게 내려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쭉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 스택은 우리가 비재기적으로 스택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지만 스택을 이용해서 구현하지 않고 더 심플하게는 그냥 재기적으로 구현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둘 다 뭐 시간 복잡도는 같아요. 시간 복잡도는. 어차피 얘네들의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될까? 노드가 n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노드를 한 번씩 방문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N이 되는 거죠. ON.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하나 차이가 없어요. 물론 얘는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가? 함수 호출 비용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게 뭐 이렇게 크리티컬한 거가 아니면 물론 재기적인 게 조금 더 빠르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시간 복잡도의 측면에서 보면 쟤도 ON, 얘도 ON이에요. 얘는 요 DFS를 몇 번 호출할까? n번 호출할 거예요. 노드의 개수만큼만. 그리고 얘가 그래프로 가면 차이가 어디서 날까? 그래프 가면. 여기서 차이가 나요. 무조건 푸시하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돼? 그래프에선. 비지트를 했나 안 했나. 그래프로 가면 그렇게 차이 나는 부분.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뒷부분